원장은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그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3%에서 얘기 못했던 것이 이제 저쪽 기술 진영 쪽에서 얘기하는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는 개념인데 제가 2008년 12월에 나온 사토시 나카모토의 원 논문을 찾아봤어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레저라는 원장이라는 말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음. 저 논문에는 없어요. 원장이란 말이. 기껏 해봐야 노드, 아까 우리가 나왔던 노드라는 개념만 있고요. 다른 논문들도 몇 군데 찾아봤더니 노드라는 말은 있지만 레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든 말이지 이거? 저기서의 노드는 약간 이거는 제 그냥 추정인데 예.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 공학 할 때 그래프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프.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그래프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점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 예. 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점에 대한 걸 그냥 통상적으로 다 노드라고 얘기를 예. 해요. 혹은 뭐 벌텍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그 네트워크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주체다라고 예. 하면 그냥 관용적으로 예. 노드란 말이 튀어나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원장이라는 단어랑 예. 어떻게 매핑되는 개념은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원장은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불명의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원장을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등기소. 자동차 네. 등기소, 부동산 등기하고 그쵸. 자동차 등록소에서 자동차 등록도 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는 은행에서는 예금 원장을 관리를 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명부를 관리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누구 차인지 확인을 한다든지 뭐 가족, 호적 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예금 통장 잃어버렸어? 그래? 그러면 옛날 잃어버린 건 무효화하고 새로 발급을 하잖아요. 원장의 목표는 소유권 보호입니다.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중요한 재산이지만 원장이 없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권. 네. 너 돈 잃어버리니? 야, 안 됐다. 돈 새로 발급해 줄게. 한국은행이 절대로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돈은 발행을 하지만 원장은 없어요. 원장은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는 소유권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원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 잃어버리면 누가 다시 재발급해 줍니까? 해킹을 하거나? 안 해주죠. 너 해킹 당한 거 그거 무효화하고 다시 발행해 줄게.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원장이 없는데 누가 분산 원장이란 말을 만들었지? 그래서 분산 원장이란 말 자체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쓰지도 않았던 문학적 표현이자 상상력을 유발하는 약간 마케팅 용어다. 그게 저는 사실 ICO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ICO도 마찬가지. 계속 문학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IPO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짚고 나가면은 분산 원장이라고 그러는 거는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없다. 예. 그건 분명히 하자. 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서 제가 그래서 3%에서 도대체 뭘 기록을 하고 뭘 암호화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거에 첫 질문은 원장이 없다. 그리고 소유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의 기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낙서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보호하지 않는 원장은 그건 원장이 아니죠. 그건 취미생활이지. 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기술을 몰라서 3%에서는 이야기 못했는데 우리 아까 블록체인 기술 얘기하면서 해시값 있잖아요. 네. 해시값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면은 최초의 블록 제네시스. 넘버 원, 예. 소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에는 해시값만 있었을 겁니다. 0000000 뭐 있었던 거. 그렇겠죠. 그쵸, 거래. 그게 지금 2조 달러라고 하는 비트코인 세계에서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건데 모든 가치가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지? 해시값에서
가치가 시작됐다는, 만약에 한국은행이 CBDC 블록체인 기술로서 CBDC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갈 해시값은 분명할 겁니다. 거기는 아마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제1조가 들어가든지, 한국은행권의 발행은 한국은행만이 한다 하는 현행 한은법 제47조, 48조에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돈은 여기서부터, 그 권력은 여기서부터 생긴다 하는, 그게 창세기가 될 텐데, 2009년부터 시작했다는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에 있는 해시값은 이게 뭐냐, 뭘 암호화했다는 거냐 하는 게 제가 의문을 품는 건데, 제가 그 자리에서 3%에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혹시 예. 집회권 같은 경우에 네. 어쨌든 조폐공사에서 네. 원본에 해당하는 예. 흔히 슈퍼노트 뭐 이런 거 할 때 만드는 네. 그런 판형이 있잖아요. 판형이 있죠. 네네.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 제네시스 블럭이 예. 그 이후의 블럭들을 생산하는 오케이. 데 있어서 기본 판형이다. 기능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네. 그 판형을 조폐공사 사장님이 자기 집으로 갖고 갈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뭐 잃어버릴까 자기 마음대로 두개 못 만들어요. 네. 법률적으로 그 기능을 하더라도 그거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최초의 해시값이 이게 뭐지? 하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도대체 뭘 암호화했다는 거냐라고 네. 얘기할 때는 제네시스 블록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추가되는 정보들은 아주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져서 쉽게 깰 수가 없다. 네. 거기는 충분히 동의를 하겠는데, 그 과정이 아니고 최초로 돌아가서 보면 처음이 허무하면 그 이후는 다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 제네시스 이제 블록에 들어간 문구가 이거래요. 2009년 이제 그 1월에 이제 그때 이제 뉴욕 타임즈 일면 기사 보도의 헤드라인이 이제 거기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가 있었다는데, 그 의미가 그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 은행에 이제 구제금융을 뭐 지원해준다, 이 타이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거랑은 좀 이제 맥락이 달라지는 게,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그런 게 있으면은 그 한국은행 법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이제 탈중앙화, 이제 그 중앙기관 없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거를 뒷받침한 이제 법적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애초에 이게 그런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저항 정신의 사이버펑크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얘기하세요. 저항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고 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네. 저는 제네시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조론이고요. 비트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2009년 어느 신문의 타이틀이라도 좋고, 뭐 만화책 제목이라도 좋고, 무엇이라도 좋은데, 그 이후에 암호화 기술로 만들어진 체인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네. 그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문구가 중요하다고 한 거냐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내세운 게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은행들이 이제 막 제대로 이제 막 찍어내면서 그때 이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도 네, 생기고, 그거랑 기존 이제 금융제도에 대한 그 거부감 내지는 반감이 생겼을 텐데, 네. 그 시대 정신을 담은 문장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문구가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전체 포크를 뜬다.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이 유지돼야 될 논리적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적어놓은 그쵸. 건데, 네, 예.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이런 저항 정신, 그건 펑크 정신 뿜뿜해 예.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힙한 느낌으로. 예, 예. 그렇지. 이제 첫 문장이 그건데, 네. 그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추가되는 모든 정보가 아주 잘 정교하게 이 해시감 합수로 잘 묶여져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걸로 봐서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냐.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요. 진화론에 가까워요. 그죠? 시작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 같은 사람 문과생들은 뭐지? 뭘 암호화했다는 거지? 하고 처음을 중요시하니까 대화하는 사람들이 뭐 별걸 갖고 다 문제 삼네 이제 이렇게 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둘 다 조금씩 의문이 드는데 네. 예. 한 가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리는 머신러닝 기반 기술들을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왜 알파고가 둘 때 이세돌이 제가 왜 저기 뒀지라고 상대방을 바라보지만 아자왕은 사실 그걸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동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고 돌아갔다.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베네핏을 줄 수 있고 유용하다라고 했을 때 도구로서 기술이 쓰이는 것 자체는 저는 이미 현실 세계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항공기를 이렇게 하면은 악력을 어떻게 받고 이게 효율적으로 날아오를 거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풍동 실험을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보고 바람 쫙 불어봤더니 이 부분에 이만큼 힘을 받더라 이런 걸 기반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계속 부딪혀보는 것들은 필요한데 다만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이게 끼케야 한 10년, 12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던 네트워크인데 네. 여기에 이만큼의 현실 자산들이 매핑이 돼서 들어가도 되나? 이런 의문들은 있어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P2P 파일 교환 같은 시스템들을 오래 써왔는데 토렌트라고 불리는 P2P 파일 교환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 손을 떠난 거고 그 네트워크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확연하게 오래된 파일들은 찾기 힘들어요. 네, 그렇지.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파일들을 유지할 이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꾸준히 지속해서 그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보장이 제가 봤을 땐 너무 나이브한 가정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에 둘 다 조금씩 핀트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지점들은 이게 과연 한 10여 년 정도 동작했다라는 걸로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 완결성은 저는 아직 의문이 좀 듭니다.